미국시의 코로나 위험도가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됐습니다. 올 여름 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미국주가 2025년까지 미국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샹하이에서 시민들이 쇼핑몰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기론에서 아이선 소유 주택을 겨냥한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대다수의 집은 한인과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하루 평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경보 수준 시스템에 따라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와 시민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아쇼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0만 명당 200명 비율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초록인 낮음에서 노랑인 중간으로 격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 시민들은 지난 몇 주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저질환자, 고연령층,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사람들이 붐비는 실내 모임을 피하는 등 추가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모임이나 여행 후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과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높은 54개 카운티 중 무려 37개 카운티가 뉴욕주에 속했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경우 이미 지난달 8일에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노랑인 중간 단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경보 수준이 노랑으로 조정될 경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식당이나 실내 유흥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등 방역 규제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사이 간격은 4에서 6개월이라며 이는 자연 면역력이 4에서 6개월이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ent through a mini alpha variant surge in the same locations last year at this time of May, where everybody thought it was over. And middle of June, and then we had the predictable surge across the South. And what you need to be looking at is global data. So I follow South Africa very closely. They're good about testing. They're good about sequencing and finding their variants. They're on a upslope again. Each of these surges are about 4 to 6 months apart. That tells me that natural immunity wanes enough in the general population after 4 to 6 months that a significant surge is going to occur again. And this is what we have to be prepared for in this country. We should be preparing right now for a potential surge in the summer across the southern United States because we saw it in 2020 and we saw it in 2021.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성인의 경우 60%, 아동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 대비 약 52%, 입원 환자의 경우 14%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5월 4일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교회와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가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실행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오는 4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500평방피트 이상의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거나 나누어주는 것이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타겟과 월마트 등 같은 식료품 섹션이 있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스티로폼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회와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담는 일회용 용기, 제조 과정에서부터 식재료를 담은 폴리스틸렌 용기, 드라이클리닝 백, 신문 포장용 비닐, 처방약품 포장 비닐 등은 앞으로 2년 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식료품이 아닌 소규모 상점에서는 종이봉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벌금 $1,000,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매회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모두 쓰레기 수거 보조 기금인 클린 커뮤니티 프로그램 펀드에 사용됩니다. 이 법의 규제와 감독은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이 맡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연매출 $500,000 이하의 영세 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 법 적용을 유예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일회용 비닐봉지와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매년 쓰레기 매립지와 강, 바다로 수억 개의 비닐봉지가 흘러들어가며 이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뉴저지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저지주는 재사용이 가능한 봉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2025년까지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6월 회계 마감 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 내에서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 의원 등이 발의한 물가 상승률 기반 연간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 법안이 힘을 받고 있다고 스펙트럼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최저임금을 2023년 1월 1일까지 시간당 $17, 2025년까지 시간당 $20 45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14 20센트, 2025년까지 $15 75센트로 올리게 됩니다. 웨체스터 롱아일랜드 카운티는 2025년 최저임금을 $17 95센트까지 인상합니다. 라모스 주 상원 의원과 라토야 조이너 주 하원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모스 주 상원 의원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 렌트, 휘발유값과 식료품값, 백만장자 부자세 등을 모두 올렸지만 봉급만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면 근로자들의 경제 상황 적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조합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를 맞아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조건에서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효해 최저임금을 $9에서 $15 수준까지 인상했지만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의 3배에 달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반영됩니다.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회기 마감 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는 인권 침해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봉쇄가 풀렸지만
여전히 봉쇄된 1,500만여 명은 한 달 넘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한 쇼핑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으로 오인해 탄 사람을 화장할 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해당 내용들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에서 보이는 이 직원과 손님들은 정상 영업 중의 모습이 아닌 한 달여째 갇혀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격리 중인 한 쇼핑몰 직원은 이곳에 갇혀 산 지 한 달이 넘어간다며 그동안 한 번도 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넓은 공간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 나은 편입니다.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상하이시의 60%인 1,500만여 명이 봉쇄된 상황입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중국 상하이의 한 복지관에서는 살아있는 노인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장례식장에 보내려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신 주머니를 운구하던 한 남성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노인이 사망했다는 복지관 측 신고를 받고 나선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주머니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본 겁니다. 노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끔찍하다, 의도적인 살인이다라거나 상하이가 정말 미쳤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할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이라면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한 달 넘게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의료 체계까지 붕괴된 모습입니다. 한편 현지 인권 변호사들은 상하이 봉쇄 이후 주민 권익 침해의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돕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 내서 카운티에서 한인과 중국인 소유 주택을 겨냥한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빈집을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자인 기자입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지난 주말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안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도난당한 집은 대부분 한인과 중국인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나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빈집 털이 경고문을 발표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지자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도자료를 한 번 더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나소 카운티에서 연이어 발생한 절도 사건은 대부분 주택 뒤쪽에 위치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각종 귀중품을 훔쳐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주자들이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한 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집을 나설 때 조명이나 TV 등을 켜두고 CCTV 알람 시스템을 반드시 활성화하고 만약 경고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떴다면 무시하지 말 것과 도난을 당했을 때 즉시 911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범죄자들이 절도 후에는 차량을 이용해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CCTV가 집 뒷부분도 충분히 촬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 앞 도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범죄 신고자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달 초만 해도 거의 정체 양상을 띠었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47곳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행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데이터에 따른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6,869명으로 2주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3일에 26,992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유타주 등 7개에서 8개 주에서 최근 2주 사이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 확진자 증가가 먼저 나타났던 미 북동부 지역에서는 최근 2주 사이 입원 환자가 40% 이상 증가했고 30여 개 주에서 입원 환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9일 2주 전보다 14% 늘어난 16,89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바라기 기름을 식용유로 주로 사용하는 미국, 영국,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의 식탁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 유통망이 얼어붙으면서 생필품 공급 차질이 빚어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용유와 같은 식자재 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유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전쟁으로 해바라기 수확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곳곳에 식용유값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해바라기유 소비량의 83%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영국에서는 20리터 한 병 가격이 29달러에서 55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영국의 해바라기유 공급이 몇 주 내로 끊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식용유를 야자유, 콩기름, 유채씨유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체 식용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와 인도네시아산 야자유를 주로 사용해온 제과와 제빵 업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식용유 대란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미국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 열리지 않았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의 출입기자 만찬 참석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을 기피했었습니다. 만찬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행정부 관리들, 유명인 등 약 2,6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끔찍한 전염병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끔찍한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농담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만찬에서 수많은 날카로운 농담들이 난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에서 저널리즘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언론은 지난 세기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며 여러분은 진리의 수호자들이라고 기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아침 엠트랙 측은 뉴저지 쪽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뉴욕시와 필라델피아를 잇는 노선에 전원 문제를 일으켜 양방향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수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엠트랙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뉴욕시와 필라델피아를 잇는 엠트랙 노선 경로 위에 있는 뉴저지주 에디슨의 탈마지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펜스테이션과 필라델피아 역 간을 운영하던 아셀라의 2103번, 2151번, 2152번, 2154번과 키스톤 서비스의 638, 600, 640, 642, 609, 641, 643, 645번,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180, 172, 182, 111, 183, 185번 기차가 지연과 취소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엠트랙은 뉴욕시 펜스테이션과 필라델피아 사이를 여행할 예정인 승객들이 심각한 지연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